안녕하세요. 변기구조대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정말 말 많은 신축 아파트에 화장실 악취 나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 찾아보면 신축 화장실 악취, 신축 화장실 냄새 이렇게 찾아보면은 꽤 많은 기사들이 달리고 있고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혹자는 변기 설치 문제다, 플랜지 문제다, 아니면 변기 설치하는데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용했다. 그래서 발생하는 일이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최근에 변기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 분들도 많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런 하자가 없다가 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생겼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영상 하나 보시면 제가 오늘 다녀온 현장인데요. 이 현장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신축 아파트는 아니었고 신축 단독주택이었는데 동일하게 변기 설치 문제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변기를 뜯어서 살펴보면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면 보시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플랜지가 터져 있습니다. 고무 패킹이 배관과 규격이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제대로 설치하기 위해서 실리콘까지 도포를 해서 스무스하게 좀 집어넣으려고 했던 흔적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고무 패킹이 터질 정도로 빡빡하게 맞아 들어가는 관계로 이제 밀봉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변기에서 악취가 발생했던 건데요. 이 현장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다녀왔던 다른 현장도 동일한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현장 역시 동일하게 이 플랜지의 고무 패킹이 맞지 않아서 배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이게 특정 브랜드에서만 발생하는 일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형태도 다르게 생겼죠. 근데 이제 들어갈 때 고무 패킹이 아예 접착이 되지 않습니다. 배관에 들어가지 않아요, 쑥. 배관보다 이 고무 패킹들의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겠죠. 이 증상은 특정 브랜드 제조사의 플랜지에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데린바스 플랜지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빡빡하게 배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실리콘을 칠하고 힘으로 억지로 밀어넣는다 한들 이게 똑같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던 이 플랜지가 갑자기 배관에 안 들어가기 시작했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PVC 100mm 배관, 100mm 배관은 사실 외경의 규격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의 규격은 통일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부의 규격은 제조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 내부의 규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외경으로서 계속 연결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지만 최종적으로 변기와 만나게 되는 이 끝부분은 플랜지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똑같은 플랜지를 써도 어떤 현장에서는 냄새나는 하자가 없이 작업이 가능하고 또 어떤 현장에서는 냄새는커녕 이제 고무 패킹을 빼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빡빡해서 고무 패킹을 빼고 시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크게 벌어진 그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힘든 지금 이 큰 상황과 다르게 결과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건 어떤 플랜지를 납품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어떤 배관이 납품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이 플랜지를 적절하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제조사에서 만드는 플랜지가 모든 배관에 다 안 맞는 게 아니고 또 B 제조사에서 만드는 플랜지가 모든 배관에 다 호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PVC 100mm 배관이 어떤 내경을 가진 자재가 사용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잘 맞는 자재를 선정을 해서 별도로 납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현장 다니면서 냄새 하자 수리를 할 때 저 플랜지를 그대로 썼을 때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플랜지 자체를 보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테이프도 감고 테프론 테이프도 감고 실리콘까지 해서 아예 물리적으로 두께를 이 현장에 맞추는 식으로 시공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어진 자재 그대로 하면 저 역시 50%도 안 되는 확률로 성공을 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악취 하자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기 설치 중요하고 플랜지의 규격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랜지와 PVC 배관의 궁합이 가장 중요하다. 이 녀석이 얼마만큼의 내경을 가지고 있는 자재인지, 거기에 따라서 데린바스 자재가 맞는지 와토스 자재가 맞는지 이런 거는 현장에서 최종 시공하기 전에 어떤 부속이 궁합이 맞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가장 피해가 없는 좋은 작업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현장 역시 뭐 지난번에 제가 재설치 한번 도와드린 다음에 냄새가 없어져서 그 같은 현장에 다른 화장실을 뜯어본 건데요. 동일하게 설치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플랜지가 터진 건데 저는 정말 많이 보는 현장이고 그래서 도대체 이 하자들이 왜 생기는가, 왜 PVC 100mm 배관은 다 내경이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변기구조대였습니다.